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에 이어 한동훈 이상민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당내에서조차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권 경쟁에서 밀려난 비명계의 공개 반발도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강경파와의 대립 구도가 일찌감치 형성되는 분위기인데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권이 바뀐 민주당의 대여관계 설정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공격은 오늘도 계속됐는데, 민주당이 이러면 이럴수록 양산에 있는 김정숙 씨만 부각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발빠르게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전직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유로 옥고를 치르고 그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정치 보복이 됐든 범법자가 됐든 감옥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관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정권도 영부인을 타켓으로 삼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엔 두세 번 그런 위기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서 대검 중앙수사부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2009년과 2012년 검찰의 대면 및 서면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입건 유예 처리됐습니다. 제밖에 김윤옥 여사는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 중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는데요.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의혹을 수사하던 이광범 특검이 김 여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대통령 배우자에게는 이런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대통령의 배우자가 형사소추를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통령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문재인 정권 임기 말 김정숙 씨와 관련한 특활비 논란이 불거졌지만 검경 수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종의 금기를 깨려는 시도를 최근 민주당이 하고 있죠.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바로 그것인데, 김건희 여사를 타겟 삼아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 듯한데, 저제 국회 운영위 결산심사에서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윤 대통령 재산 신고를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라고 질의하자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총무비서관실에서는 구체적인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후 전 의원이 지적이 예산결산심사와 무관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질의와 답변이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운영위가 끝난 후 총무비서관실이 의원실에 추가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장신구에 대해 현지에서 빌린 것이라고 대통령실 측에서 해명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의원이 밝힌 총무비서관실의 해명 내용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구입한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런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공지문을 내면서 거짓 논란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관련 보도가 계속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문을 내고 총무비서관은 민주당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전 의원을 향해 하지 않은 얘기를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가 이재명 신임 대표 취임 이후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소위 김건희 특검법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김 여사를 겨냥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특검법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와 동시에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카 유형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와 김혜경을 잡아가려면 김건희도 잡아가라는 식의 일종의 인질극 작전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엔 영부인이 해외 순방 중에 착용한 장신구와 액세서리를 재산신고와 연결시켜 문제를 삼는 일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인 듯한데, 반대로 김정숙 씨 해외 순방 사진에서 드러난 장신구와 고가의 액세서리를 역추적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더해 현재 민주당 강경파들은 김건희 여사는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민주당의 통일된 의견일까요? 일각에선 이재명 신임 대표 초반에 이게 계파 갈등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과 같은 강경파들의 주장들에 비명계가 제동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주당에는 검수완박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른바 강경파로 분류되는 철험회가 주도한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다가 강한 역풍에 직면한 게 바로 몇 달 전 일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반복했다가는 또다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김건희 여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양산에 있는 김정숙 씨가 다시 소환되지 않을까, 김정숙 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표출될 수가 있고요. 한동훈 장관 탄핵과 관련해선 한 장관을 제2의 윤석열로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때문에 이재명 대표 체제 초반부터 이 문제가 계파 갈등의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이렇듯 민주당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영부인에 대한 특검 추진과 장관 탄핵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당의 혼란을 틈타 전국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비춰지지만, 이걸 그대로 밀어붙였다가 또다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위기감도 상당 부분 감지되고 있습니다. 또 정청래, 서영교 등의 신임 최고위원들의 경우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한 강성당원들을 의식한 메시지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민주당의 무리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우선 김건희 여사의 경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찰이 2년 반 이상 조사했는데도 구체적인 혐의를 찾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 뇌물성 후원 의혹은 지난 정부 때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인데요. 즉 해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샅샅이 뒤지고도 나올 게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새로운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검으로 또 수사하자는 것 자체가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한동훈 장관의 탄핵의 경우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탄핵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게 한 장관이 국회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장관 한 명을 놓고 야당 법사위 위원 모두가 총공세를 퍼붓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논리적 공방 대신 감정에 치우쳐 소리만 질러대는 야당 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지요. 때문에 이것도 국민적 통일을 이끌어내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풍이 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민주당에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해볼 테면 해봐라.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